일본 외신에서 항체 치료제를 외래 사용으로 하라 관방장관 통지했다는 소식이고요. 내용을 보게 되면요, 관방장관은 25일 기자회견에서 항체 치료제를 외래 진료에서의 사용을 인정하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중에 후생 노동등이 지자체에 통보한다. 자, 우리보다 훨씬 제도가 유연하고 빠르다는 거죠. 치료제 주권이 심지어 없는 국가인데 치료제를 수입하는데 항체 치료제를 외래로 사용하라. 외래. 원래 수액받는데 병원 가서 투약 받고 집으로 복귀해서 치료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굳이 입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체 칵테일 요법은 7월 19일에 특례 승인되었다. 그래서 경증과 중등증 그리고 관찰제는 확보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외래 진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당연한 부분이죠. 간호사, 병원에 가면 동네 병원만 가도 간호사, 간호조무사도 수액 놓을 수 있죠. 그쵸? 그래서 경증에 증상이 있으면 투여를 빨리빨리 해서 조기에 치료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본인의 그 건강 상태와 이런 부분들을 지켜낼 수가 있으며 국가 그런 자원줄에서도 국민의 건강에 달려있고 목숨이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빠른 치료가 정말 중요하겠죠. 그래서 전국에서 3,000 정도의 의료기관의 이용을 요구하고 있다. 8월 20일 현재 약 1,200 의료기관에 약 5,600명에 투여한다. 현장에서도 효과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원활하게 투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금 5,600명도 나왔어요. 한국에 지금 10,000명인데 자, 이게 지금 의미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약 1,200 의료기관이 5,600명에 투여하는데 8월 20일 현재 한국은 치료제 주권을 갖고 있는 국가가 이제 10,000명? 10,000대 5,000명. 그쵸? 이게 지금 어쨌든 빠른 소식에 경증에 풀려서 국내에 치료 주권을 전 세계에 갖고 있는 200여개가 넘는 국가 중에 오직 3개 국가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유효성과 안정성과 가격 경쟁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치료제 레키노라주를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경증에 투여돼서 모든 환자에게 투여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외신에서 플로리다의 코비드 10,000명 이상이 단일 클론 항체 치료를 받았습니다. 자, 뉴스에 나오는 외신 뉴스에 나오는 부분이고요. 플로리다에서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코비드의 심각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단일 클론 항체 치료를 받았다고 수요일 말했습니다. 자, 주지사는 코비드에 감염된 환자의 급증을 처리하는 병원에 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병원의 부담을 빨리 줄여줘야 되겠죠. 베드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의료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당연히 조기에 치료한다고 하면 병원에 입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병원의 부담이나 의료진의 부담이 당연히 경감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단일 클론 항체 치료를 제공하는 이동식 진료소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당연한 부분이죠. 주사센터 부분이나 또는 우리도 생활치료센터에서 입소하기 전에 레키노라를 투여받고 입소하던가 또는 집으로 격리시켜서 주사 한 대 맞고 집에 와서 약 먹고 쉬면 자연적으로 회복할 거 아닙니까? 그쵸? 약 먹을 텐데 처방 받고요. 그래서 외래로도 일본처럼 분명히 될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본격적으로 항체 치료제 시대가 열리고 있다. USA 투데이 느린 시작과 코비드 단일 클론 항체 치료에 대한 수요 급증. 대자보 989 우리 주주님께서 자료를 남겨주셨는데요. 외신에 대한 부분이에요. 참 외신에 대한 자료를 정말 많이 남겨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 셀트리온 주주분들 중에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외신에서 지금 코비드 미국에서 항체 치료제가 급증을 하고 있다. 과연 공급량이 지금 리제네론과 로슈의 생산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치료제 케파를 따라가기에는 많이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확진자, 미국의 확진자를 한번 볼게요. 미국 오늘 기준 어제 13만 명대였던 것 같은데 다시 14만 6,791명이거든요. 정말 많이 나오고 있죠? 그쵸? 인도 3만 명대, 브라질 3만 명대, 러시아 18,000, 영국 3만 5천.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게 1,800명, 2,000명 넘어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사망자가 안타깝게도 또 20명이 넘었다는 소식이에요. 이 부분이 참 제발 좀 제도의 유연함과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치료제, 우리 세계 최고의 치료제를 가지고 있고 개발을 하고 있고 지금 갖고 있잖아요. 그쵸? 단일 회사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원가에 공급을 하고 있어서 제도적 유연성을 공급을 해서 좀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투여가 돼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조기에 좀 제발 진행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 사망자가 20명이 나왔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4차 대유행 이후 최다고요. 신규 확진이 1882명, 51일 연속 4자릿수 확산세란 소식이고요. 언제든지 2,000명 넘는 거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겠죠. 2,000명 넘는 소식은요. 그래서 빨리 치료제에 대한 투여 범위가 확대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소식이 좀 안 나왔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1,900명 안팎이고요. 델타 변이 확산 속 위중증 사망자 급증한다는 소식이고요. 위중증 환자도 급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병상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고요. 하루 2,000명대 지속된 의료 여력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의료진에 대한 부담이 정말 심할 수밖에 없죠. 베드 확보도 중요하지만 의료진 자체가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이게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서 의료진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정말 장난이 아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정말 시스템에 대한 재정비가 유연하게 하루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바라봅니다. 연예인 그리고 한혜진 씨가 코로나19 후유증으로 호흡이 60%, 예전처럼 못 뛰겠다라고 눈물 지금 이런 부분이 언론에서 나왔는데요. 뉴스에서. 어쨌든 뭐 다음 뉴스에 나왔던 부분 같은데요. 예능에 나와서 이런 부분을 언급한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코로나가 조기에 빨리 치료를 한다고 하면 후유증이 남지 않을 확률이 높겠죠. 근데 병이 확대가 돼서 병이 확산세가 심해져서 늦게 치료를 받게 되면 후유증이 남을 확률이 올라가겠죠. 그쵸? 이게 추후에 이제 데이터가 막 진행될수록 데이터가 추후에 후유증에 대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빠른 시간 안에 투여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다려 봅니다. 셀트리온 코로나19 칵테일 치료제 유럽에서 임상시험에 돌입했다는 소식이에요. 폴란드에서. 자, 외신에서 나왔던 부분이고요. 자, 같이 한번 보면 셀트리온은 코로나19 치료제 레키노라의 칵테일 치료제 이윤의 임상시험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칵테올법은 칵테일 항체 치료제, 항체 2개를 치료제로 쓰는 거죠. 자, 셀트리온은 폴란드에서 CTP63 제품 개발 명의죠. 안정성 및 내약성 및 약동항을 측정하기 위한 임상 1상 의료시험을 등록했다. 9월 말부터 건강한 성인 24명을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하고 12월까지 검진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셀트리온은 레키노라 제작 초기 단계에서 칵테일 항체 CTP63을 발견했다. 자, 알고 계시겠지만 셀트리온은 미리 레키노라주를 개발할 때부터 이미 32번 항체와 레키노라를 기준점으로 해서 38개의 항체를 가지고 이미 준비를 했고요. 이번에 32번 항체를 가지고 CTP63을 만들었고요. 레키노라를 기준점으로 해서 38개의 항체를 가지고 앞으로 나오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모든 변이에 대한 지금 대비를 다 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무섭다는 거죠. 치료제 초기부터 이미 모든 부분을 다 준비를 하고 있다. 자, 계속 보면은요. 주요 변종에서 레키노라의 중화 능력을 검증하였으므로 레키노라와 칵테일 치료제의 신변종에 대한 심층 중화능을 검증할 예정이다. 회사 측은 CTP63의 안정성을 위약과 일치시키기 위해 임상일성을 설계했다. 우리는 후속 임상 의료시험을 통해 레키노라를 활용한 혼합요법의 의학적 영향을 검증할 것입니다. 셀트리온은 CTP63의 1회 용량의 안정성과 내약성을 검증하고 부작용을 판단한 것이 이번 임상시험의 1차 종료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주로 약물 투여하고 적대적 반응 속도, 치명적 적대적 반응, 이런 쇼크, 임상 일성에 대한 부분을 좀 검진을 하고요. 그리고 일상 연구에서 안정성을 확인한 후 CTP63과 레키노라 혼합치료제를 활용해 추가 의료 임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상도 빠른 시간 안에 일상에 종료되는 이후에 아마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고 있는 제품들, 파이프라인, 준비가 되고 있는 코로나에만 대해서도 지금 흡입형과 그리고 백신과 플래톤과 그리고 지금 칵테일 치료제까지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차분히 되고 있습니다. 램시마 세계시장 1위, 2위 43조, 미국 캐나다의 화려한 부활, 유플라이마 유럽 출시. 램시마 미국 시장의 화려한 부활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흐른다 주주님께서 좋은 자료를 남겨주셨습니다. 램시마 미국 시장 화려한 부활, 미국 보험사 유나이티드 시그나, 에트나 지금 사보험사에 계속 등재가 되고 있죠. 오리지널은 빠지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존슨앤존슨과의 소송 취소가 되고 있고 결국 장애물이 제거가 되고 있다. 빅파마가 계속 소송을 걸면서 바이오시뮬러가 출시가 되고 확대가 되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는데 늘 제어를 하고 있었죠. 그러나 소송이 취하가 되고 있다. 그 말은 즉 바이오시뮬러가 본격적으로 확장하는 추세에 들어가고 있다. 전 세계 의약품 시장 중에 항상 말씀드리죠. 50% 이상이 바로 미국 시장이다. 빅팝으로 가기 위해서 그리고 폭발적인 성장을 진짜 이루기 위해서는 미국 시장을 반드시 점령해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시장이죠. 그쵸? 압도적인 전 세계 압도적인 시장입니다. 2위가 유럽. 그쵸? 미국, 유럽, 일본의 시장이죠. 지금 나와 있는 시장. 그리고 전 세계에서 미국, 유럽, 일본을 제외하고 이 사보험 그리고 유럽은 재정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지만 결국 미국, 유럽, 일본을 제외하고 이머징 마켓에서도 확장을 하고 있다. 고로 계속 보면 2021년 6월 17.2에서 2027년 20.6% 한 달 만에 3.4% 급등했다는 소식이죠. 그래서 바이오시뮬러 세계 최초 신약승인 램시마 SC가 2038년까지 20년간 독점 의약품을 하고 있는데 바이오베터 승인받은 고가 의약품이죠. 일반 의약품보다 2배 가까이 비싸게 판매 중인데 램시마 적응증 모두 승인받은 램시마 SC의 판매 성신호를 예측해 볼 수 있다. 미국에서. 당연하죠.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고요. 최근 NDR 기업 설명회에서 화이자에서 물량을 2배 정도 예측한다는 거죠. 지금 점유율 미국에서 20%가 넘었는데 이 정도 속도라고 한다면 30%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시장에서도 우리 바이오시뮬러 램시마가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20% 이상 성장을 이뤄내고 있으며 허즈만은 오리지널을 제꼈죠. 왜?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과 전 세계에서 아직 기존 3만은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아직 성장이 끝나지도 않았어요. 세 가지 제품이. 조금 이따 언급을 드리겠지만 셀트리온이 무서운 거는 제품 세 가지가 아직도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물론 유럽에서는 수성이 중요하다. 허나 다른 지역 국가에서는 아직도 성장을 계속 해나가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계속 시장이 열려나가는데 거기 새로운 신제품이 계속 출시를 해나가면서 계속 확장성의 영역이 있다는 것이 진짜 무서운 겁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그림으로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자, 밑에 조금 더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요. 단일 시장 세계 2위 캐나다 램시마 16% 돌파했고요. 캐나다 주정부의 막대한 의료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전 세계는 의료 적자, 재정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추세의 흐름이에요. 거대 패러다임입니다. 고령화와 재정 적자. 고로 나이가 들면 소비를 줄이고 그리고 고령화가 되게 되면 정부 재정은 후달릴 수밖에 없죠. 세금을 내는 사람보다 세금을 받아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고민이 많은 거죠. 바이오시뮬러 의약품 의무 시행 발표. 당연하죠. 유효성은 동등하면서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죠. 오리지널은 허가 후 처방한다. 램시마 판매 청신호죠. 그리고 세계 시장 23조, 미국 20조, 유럽 4.5조. 여기에 유플라이마가 지금 출시가 됐죠. 유럽에서 휴미라 적응증 모두 승인받은 유럽 출시했고요. 3년에서 5년은 사실상 휴미라 유플라이마 독점 의약품이고 화이자, 존슨, 삼성에피스트 고농도제 개발 중이겠지만 시판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바이오시뮬러는 퍼스트 무버가 상당히 너무나 중요하다. 왜? 임상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깔린다. 케미컬하고는 천양 차이죠. 케미컬은 임상이 필요가 없어. 그래서 바이오시뮬러는 퍼스트 무버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레큐노라 1공장 24시간 풀 가동의 캐파 이 부분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그 순간 유럽의 정식 승인 그리고 미국에서의 승인 중요한 두 국가죠. 그리고 각가지 이머징 국가들과 뭐 캐나다, 북미, 뭐 캐나다, 뭐 그리고 뭐 중동, 남미, 뭐 아세안 여러 전 세계 국가들의 동시다발적으로 치료제가 미국, 유럽, 미국, 영국,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지금 흡입제형을 개발하고 있기도 하지만 일단 아직 나오지 않았고 케미컬도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쵸? 정말 개발하는 거는 신약을 개발하는 거는 하늘의 별을 따는 거죠. 어쨌든 나오겠지만 흡입제형 다시 한번 기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치료제 자체가 없다. 확진자는 너무나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다. 미국 한 국가에서만 다시 하루 무려 15만 명 가까이 나오고 있다. 세계 현황을 봐도 지금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셀트리온의 시간을 차분하게 기다리자고요. 흡입형 항체 왜 셀트리온일까? 우리 셀트리5 주주님께서 좋은 자료를 남겨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흡입형 치료제가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 질환에는 탁월하다는 건 어느 누구도 반론하지 않을 겁니다. 편의성과 이런 부분에서 정말 탁월할 수가 있겠죠. 또한 항체에 투입되는 양이 작을 수 있어서 가격에서도 굉장히 경쟁력에서 탁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추후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정말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최고의 치료제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그럼 왜 셀트리온일까? 얼마나 많은 경쟁제들이 있었을까 궁금해서 찾아봤다고 하시는데요. 사실 흡입형 투약은 급성 천식과 같이 단시간에 빨리 조치하는 상황이 아니고는 상용화에 성공할 별로가 별로 없습니다. 한때 흡입형 인슐린 개발, 인슐린을 지속적으로 투약해야 되니까 경쟁이 있었는데 다 포기할 정도로 쉽지 않았으며, 인슐린을 흡입형으로 개발하는 게 정말 쉽지 않겠죠. 기본적으로 항체는 분자 크기가 크고 질량도 커서 기본 케미칼 의약품 대비 830배가 크다고 하고요. 지금 제조합 단백질, 예를 들면 인슐린, 인터페론, 성장 호르몬, 적혈구, 백혈구, 증식 인자보다 훨씬 더 크죠. 항체는 결국 케미칼 의약품을 자전거라고 한다면 제조합 단백질을 자동차, 항체를 비행기, 항공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개발하는 것이 정말 힘들고 분자 구조도 무척 복잡하다. 이거를 흡입형 항체로 만드는 거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겠죠. 그래서 셀트리온이 왜 다시 이 부분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기대가 될 수 있는지 자료를 남겨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릴리에 같은 경우 1억 2천만 달러 손실을 볼 정도였습니다. 최근에 릴리는 코로나 항체 치료제에 대한 유효성 때문에 문제가 많이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팬데믹이 나올 건 분명하죠. 그래서 그에 대한 지금 대안이 흡입형 치료제로서 또 곽강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작년에 항체 치료제 개발 플레이어들은 흡입형 치료제의 별 두각을 나타내지 않고 있죠. 제약사 베링거 인게라임이 지난 3월 올해 안에 긴급 승인 신청을 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4개월 만에 개발 중단을 선언했다고 합니다. 개발 중단의 이유로는 변이로 인한 추가 임상 부담과 현재의 대유행 상황이 임상 종료 후에는 보장된다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조차 예측을 못하나요?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간다는, 그쵸? 다른 제약사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유나이티드 제약이나 램데시비르, 길리어드, 그리고 기타 다른 회사들도 약물 재창출료는 효과를 입증 못한 약을 흡입형으로 다시 시도하거나 상업 생산이 목표가 아닌 항체 라이센스 아웃을 목표로 비임상시험하는 정도 수준입니다. 그럼 왜 셀트리온일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진단키트 때도 그랬지만 항체입니다. 항체 진단키트, 항원 진단키트에서 당연히 항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항체 정말 제약 바이오 의약품 산업에서 심장의 역할을 하고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죠. 주사를 놓던, 입으로 먹던, 코로나로 마시던 코로나19를 변이까지 중화능을 수 있는 항체가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제대로 중화능을 할 수 있는 항체를 대량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약물의 그 다음은 약물의 안정성입니다. 흡입형 치료제의 경우 폐로 바로 투약되어 폐 관련 질환에는 탁월할 수 있지만 폐를 통한 전신 혈액으로 투입되는 과정에서 폐가 가지고 있는 매우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항생제, 스테로이드 같은 약물이나 항바이러스 같은 약물이 어떤 기전을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안정성을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항체의 안정성과 특히 1만 명 이상의 환자 투여하나 레퀴노라는 안정성을 말할 필요도 없겠죠. 단 한 명의 부작용도 언급되고 있지 않죠. 정말 안정성에서 또한 탁월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손실 없이 타켓이 되는 곳까지 잘 전달되어야 됩니다. 항원까지 정확하게 도착할 수 있는 능력이 정말 우리 셀트리온의 항체 경쟁력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셀트리온은 보도제의 간단한 입자의 크기가 흡입형으로 적당해서 명시되어 있지만 입자만 밟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있고, 셀트리온 특허에서 지금 오호님께서 힌트를 얻으셨던 것 같아요. 이제 특허를 같이 보겠지만 코로나19 흡입형제에 대한 안정한 액체에 대한 특허도 나오겠지만 이미 있는데 공개가 안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죠. 어쨌든 추후에 볼 수 있겠죠. 우리가 2017년 CTP27 때 출원한 특허에 보면 흡입형 용도가 아닌 SC 제형을 위한 목적의 특허이지만 아래 내용을 보시면 같이 감이 올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특허청이고요. 출원 일자가 2017년 8월 9일입니다. 공개 일자가 2018년 2월 21일인데요. 출원 일자는 2017년 8월 9일이고요. 항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항체의 안정한 액체의 약제약적 제제. 그래서 자, 보게 되면 배경 기술에 항체는 통상 유기 및 무기 약물에 비해 크고 복잡합니다.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케미컬 의약품 대비 800배가 분자 구조가 정말 복잡하다는 거죠. 그래서 항체 바이오 시밀러를 세계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하다라고 특허를 피해서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한 회사가 바로 우리 셀트리온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회사. 레키노라주도 불가능하다. 10개월 만에 임상 이상 종료하고 그리고 조건부 승인 신청을 하고 1년 만에 1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만에 신약 승인 임상 3상을 완료하고 글로벌 신약을 눈앞에 두고 있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회사. 메이드 인 코리아. 우리나라가 자체 기술을 가지고 의약품을 만든 자체 기술을 가지고 전 세계에 메이드 인 코리아를 달고 의약품을 만들어내는 진풍경을 연출했으며 그 누구도 시도해보고 시도할 생각조차 안 했던 직판을 바로 하고 있는 세계적인 빅팜으로 가고 있는 바로 우리 셀트리온입니다. 항체마다 항체 고유의 물리화학적인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제제 개발 시에 특정 항체가 가지게 되는 특정 불안정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부영제의 종류 및 양을 예측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특정 항체를 조성물 내에서 화학적으로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안정하게 유지시키는 항체 농도, pH 및 또는 다른 부영제의 농도와 같은 최적 조건을 발견하는 것은 어려우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정말 제형, 흡입형 항체에 대한 제형 개발이 정말 쉽지 않다. 이 농도나 이런 부분이 정말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서른 다른 항체 혼합물을 제재하기 위한 적합한 부영제의 최적의 조건을 발견하는 것 및 안정성을 증명하는 것은 각각의 항체의 안정성에 대하여 입증해야 하는 것은 물론 혼합한 조성물의 안정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단일 항체를 제재하는 것에 비해 몇 배의 어려움이 있다. 그쵸? 안정성에 대한 증명도 상당히 정말 어려운 부분이라 할 수 있겠죠. 항체의 안정한 액체, 약제학적 제재를 개시하는 선행 기술은 존재하지 않는다. 과제의 해결 수단.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오호님께서 정리를 짧게 정리해 주셨어요. 깔끔하게. 자, 이 내용을 유출해보면 항체는 일단 입자 크기가 크죠? 언급드리지만 케미칼보다 800배 이상이 큽니다. 흡입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적당한 입자 크기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겠죠. 항체마다 특성에 따라 안전적인 상태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변이가 많은 바이러스에 취약할 수밖에 없죠. 항체의 특성상 변질이 되기 쉽기 때문에 안정적 제재를 만들지 못하면 일반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휴대용 약물로는 만들기 어려우겠죠. 특히 단일 항체가 아니라 칵테일과 같은 다중항체의 경우는 더 어렵겠죠. 항체를 안정한 약제학적 기술은 현재 없으며 셀트리온이 유일하다. 연구실에서, 랩실에서 대학 연구원들이 만든 항체를 도입해서 만들어낸 다른 제약사들의 항체를 흡입제형으로 만드는 건 쉽지 않을 거라고 보죠. 뭐 개인적인 생각이시는데 어쨌든 탁월한 항체 엔지니어링, 세계 최고의 항체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 최고의 항체 바이오시밀러 회사가 바로 우리 셀트리온이죠. 그래서 항체 엔지니어링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대규모 생산까지 할 수 있는 셀트리 아니면 못할까 싶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날론의 기술에 대한 항체만 셀트리온 걸 쓴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계속 공부를 하면 하실수록 이날론의 역할보다는 셀트리온의 역할이 더 커지지 않나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오호님의 생각이시고요. 흡입형 항체 이날론과 같이 개발을 하고 있고 정말 많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앞으로 차분하게 지켜보자고요. 셀트리온이 오늘 0.89 상승했고요. 헬스케어가 1.33 상승, 제약이 1.11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이 코스피가 0.58 좋지 않았죠. 코스닥은 0.16 상승 마감했어요. 시장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그래서 셀트리온이 많이 이제 못 민다. 그쵸? 지금 셀트리온 못 밀어요. 셀트리온 기준으로 0.89 상승했는데 못 밀죠. 지금 여기가 이 매물대 중요한 좀 기준점을 하나 갖고 있거든요. 단기적에서. 왜냐하면 이 매물대 기준점으로 여기 최근에 물량이 많이 모여있긴 해요. 여기를 기준점으로 해서 체킹을 해드리면 여기를 저선을 기준점으로 아래에서 놀거나 위에서 놀거나 그런 기준점인데 결국은 거래량이 동반되는 게 중요하겠죠. 거래량. 그래서 추후의 그림이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하락 추세를 끝내고 박스권 상승 추세 다시 하락 추세를 끝내고 박스권 상승 추세로 계단식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쵸? 거래량이 동반되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기대해볼 만한 게 3분기, 4분기 셀트리온의 실적 그리고 우리 레키노라 단기적으로 정말 중요한 그런 그림을 위치를 그리고 이유를 차지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레키노라 1공장 24시간 풀 가동 전세계 4차 팬데믹 그리고 미국에서 일본에서 항체 치료제의 본격적인 확대 유럽의 정식 승인 그리고 전세계 이머징과 중남미와 중동과
이런 전 세계에서 소식이 시차를 두고 큰 그림에서 들려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릴 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셀트리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장기 투자하고 명확하게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이유를 다시 한번 언급드리겠습니다. 우리 셀트리온의 램시마, 허준마, 트룩시마 기존 3마가 아직도 폭발적으로 성장 중이다. 미국 시장, 전 세계 가장 의약품 시장 중에서 가장 큰 시장이죠. 미국 시장은 먹을 게 남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존 3마만 있습니까? 벌써 올해 3가지 제품이 출시를 하고 있죠. 자, 레키노라주 신약입니다.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그쵸? 이 하나하나가 가진 파괴력이 저는 엄청나다고 봐요. 램시마 SC 하나 가지고 장기적으로 매출 10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죠. 자가면역 질환 시장의 대장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신약으로 출시를 대기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플라이마 이미 언급을 드리고 있지만 유럽 시장 4.5조. 적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고농도인데 저농도 부근에서 출시를 하기 때문에 제품 경쟁력이 탁월한데 바이오시밀러 저농도는 죽었다고 보면 되고요. 이미 고농도 또한 저농도 가격으로 출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가 될 수 있지 않겠죠. 그리고 미국 유럽 시장 정복하고 미국으로 다시 한번 점령하러 넘어가겠죠. 여기서 끝이 아니죠.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립니다. 전 세계 250조 안티바디 항체 바이오 의약품 시장 중에서 고작 아직 2020년 기준 점유율, 매출액 먹은 게 여기서 1%도 되지 않습니다. 이제 1%도 되지 않았어요. 근데 셀트리온의 제품은 세계에서 올해 3개가 추가가 되고 매년 하나씩 아바스틴, 스텔라라, 아일리아, 프롤리아, 자, 그 다음 키트루다, 옵디보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드렸죠. 면역 감원 억제제, 초흡,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을 또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이렇게 매년 하나씩 2030년까지 제품 하나를 출시한다는 겁니다. 시장 규모 조단위죠. 최소 7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에서 많게는 20조 이상. 그쵸?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시장 규모가 이렇습니다. 이 제품들이 하나씩 출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매출액이 2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2021년 2.5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라는 거예요. 너무나 먹어야 될 목적지가 너무나 많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셀트리온에 대한 큰 그림에서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 주가에 대한 단계적인 변동성을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이고 지금의 지루함 그리고 이런 힘든 부분을 역경과 고난을 딛고 우리는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신약 레키노라주가 출시를 하죠. 전 세계 치료제 주권이 미국, 영국,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램시마 SC 그리고 CTP27 신약이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계속 신약이 출시가 될 수 있겠죠. 바이오시밀러 캐시카우 바이오시밀러를 가지고 매년 하나씩 또 개발하고 임상병도 들어가고 여기서 캐시카우를 끊임없이 창출을 하고 이 캐시카우 창출된 거 가지고 끊임없이 신약에 투자를 하죠. 신약을 만들어낼 수 있는 SC 제형 이미 이거 제가 언급드리지만 미국의 할로자임, 한국의 알테오젠 그리고 바로 우리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셀트리온이 있는 겁니다. ADC 기술력 확보해야죠. 최대주 익스다, 최대주주 익스다에도 자체 ADC 그런 경쟁력이 있어요. 그리고 레고켐의 ADC 제품을 갖고 와서 제품화를 시켜야 되겠죠. 차세대 항암 시장 중에서 정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ADC 제품이고요. 그리고 병용 임상, 그리고 ADC 자체적으로도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 셀트리온이 다시 한번 신약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흡입 제형 중요한 부분이죠. 코로나가 바로 우리에게 셀트리온에게는 큰 그림에서 엄청나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mRNA 플랫폼 계속해서 신약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확장성이겠죠. 백신으로도 그리고 항암제로도 그리고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확장성도 기대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신약으로서 계속 확해나갈 수 있는 뻗어나갈 수 있는 확장성이 기대가 된다. 그쵸? 아직 안 끝났습니다. 케미칼과 진단키트 부가적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 아까도 언급드리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 누구도 대한민국에서는 꿈도 꾸지 못했던 해외에 우리나라가 개발했던 제품을 직접 판매한다는 생각. 그쵸? 직판을 본격적으로 한다는 거죠. 수익성이 극대화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리고 한국의 과학기술력으로 만든 의약품을 전 세계에 메이드 인 코리아 도장을 딱 찍고 전 세계에 나가는 수출하는 진풍경과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직판을 하고 있죠.
250조 항체시장 특허 계속 풀리고 있고 우리의 제품들이 점유율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 그리고 이머징 모든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시장 규모가 계속 열리고요. 파이프라인 신규 제품이 런칭을 계속하고 있고요. 시장 파이에서 우리가 얼마를 가져오는지 계속해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지켜보면 된다는 거죠. 유럽이 먼저 열리고 미국 시장 가장 늦게 열렸지만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실적과 주가의 동행관계를 신뢰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실적과 주가는 시차를 두고 반드시 동행합니다. 실적이 성장하면 주가는 반드시 큰 그림에서 동행한다. 셀트리온의 실적은 아직 갈 길이 너무나 멀었다. 빅팜을 향해 가고 있다. 이제 장기적으로 큰 그림에서 빅팜을 향해 가려면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지금보다 공이 더 하나 붙어야 되겠죠. 조 단위에서도 너무나 갈 길이 멀었다는 거죠. 그럼 지금 주가와 시가총액은 언젠가는 큰 그림에서 보면 보이지도 않는 위치에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역경과 고난을 딛고 목적지에 도착합니다.